안녕하세요. IT 신명기입니다. 이번에는 10강 사토시 나카모토는 무엇을 만들었나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다양한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런 배경을 기반으로 사토시 나카모토가 무엇을 만들었는지 이번 10강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0강은 그 앞선 그 2강부터 이제 9강까지의 어떤 배경을 기반으로 이제 정리를 했고, 그 이제 배경을 기반으로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것을 추론해 보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좀 앞선 영상을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은 먼저 보시는 것이 조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강부터 8강까지 이제 다양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이제 크게는 이제 수요 견인 측면과 이제 그 기술 성숙 측면에서 이제 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다시 키워드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면은, 자, 화폐라는 것은 골드. 그래서 근본이제가 일찍부터 발달했었고, 중앙화 장부 불투명의 문제점이 지적됐었고, 어떤 세계화폐의 필요성,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과 과도한 화폐 발행의 문제점, 그리고 시중은행의 과도한 신용창출과 개인정보 누출 문제, 그리고 사이버펑크가 주장했던 투명성과 프라이버시, 그리고 제3신뢰기관의 문제점과 어떤 배신, 그리고 암호기술을 활용한 암호화폐가 이렇게 성숙되어 왔었다. 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았고 이제 이렇게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9강에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남긴 기록들을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백서도 보고 뭐 파운데이션에 올랐던 글도 있고 이메일들도 조금 간단히 살펴봤는데, 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의 어떤 생각과 목표를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뭐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9강에서 다 살펴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도로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토시 나카모토는 무엇을 만들고자 했을까요? 자, 우선 이제 백서 제목이 이제 피어투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입니다. 화폐 시스템이라는 거지, 화폐 시스템. 그래서 비트코인은 화폐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백서나 이제 뭐 파운데이션 게시글에서 이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 무분별한 화폐 발행과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들고자 했던 것을 기존 화폐 시스템이 이제 너무 이제 무분별하게 화폐를 발행하고 그 신용 창출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 과도한 화폐 발행을 통제하는 화폐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한번 추론해 봅니다. 그래서 과도한 화폐 발행을 통제하는 화폐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다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자, 그럼 그 이런 이제 과도한 화폐 발행을 그 뭐 통제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통제할 수 있을까? 이제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 이제 화폐 시스템 관련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 과거 금본위제에서는 금 매장량은 이제 이렇게 한정되어 있었고, 어렵게 이제 금을 채굴 해서 한정적이고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그 뭐 공급을 이렇게 했겠죠. 따라서 이제 원래 이제 내재 가치가 있는 데다가 이렇게 희소성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근본위제에서의 화폐를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신용화폐 시대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제 달라졌겠죠. 돈은 발행량도 무제한입니다. 한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밤새도록 이렇게 그냥 인쇄기로 찍어내면 됩니다. 아주 쉽게 발행될 뿐만 아니라, 자, 시중은행을 거치면서 그 화폐는 다시 10배 이상으로 신용 창조가 됩니다. 더구나 이제 화폐의 그 신뢰 근거도 이런 금과 같은 이제 내재 가치가 아니라 단순히 정부의 신용입니다. 정부의 신용만을 기반으로 이렇게 화폐를 이제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화폐는 발행량도 이렇게 이제 이런 걸 보면서 화폐는 발행량도 한정되어 하고 발행 방식도 매우 이렇게 제한적이거나 안정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화폐를 만들어내는 방식도 이제 이렇게 어려워야 된다. 어려워. 자, 이런 아이디어를 찾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 근본이제에서 찾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개발할 때 염두에 둔 게 바로 근본이제. 즉 근본이제 같은 방식으로 과도한 화폐 발행을 통제하는 근본이제로의 회귀를 염두에 두고 비트코인을 설계하지 않았나. 저는 일단 그렇게 한번 추론해 보고요. 자, 그럼 이제 근본이제의 핵이라고 추론하는 그 근거를 이제 다시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토시 나카모토의 기록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앞서 살펴봤는데 현 이제 중앙은행에 의한 어떤 신용 화폐도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됐었고 더군다나 이제 그 시중은행에 의한 신용 창조가 이제 아주 이제 그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판적으로 지금 보고 있었었고요. 이제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두 번째 이제 화폐 발행량과 화폐 발행 방식입니다.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총 발행량 2,100만 개로 한정돼 있고 그리고 한 번에 발행되는 양과 뭐 양도 이제 뭐 고정적이고 어려운 작업을 통해서 이제 발행하는 방식이 거의 뭐 근본이제와 유사합니다. 즉 희소성과 공급의 안정성 측면에서 근본이제와 이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사토시 나카모토 코멘트입니다. 자, 이런 용어들을 사용했습니다. 안정적인 추가, 고정된 뭐 금 채굴자와 유사. 금을 추가하기 위해서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비트코인에서는 CPU와 전기라는 것을 소비한다. 사용한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닉 자보의 이제 비트골드가 이제 그 비트코인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비트골드를 상당히 이제 벤치마킹 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자, 비트골드를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 했죠? 디지털 골드. 즉, 디지털 금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골드가 작동하는 방식이, 여기 쓰는 표현이라든지 그 방식이 금을 채굴한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당연히 신용화폐보다는 근본이제를 염두에 둔 설계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근본이제로 회귀하면 되는 걸까요? 역사적으로 근본이제는 많이 오랫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근본이제가 폐지됐거든요. 그래서 근본이제 회귀만으로 되는 걸까요? 자, 이제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근본이제가 이제 실패했던 이유는 바로 이제 근본이제가 철저하게 이제 중앙 집중 방식이고 불투명하게 관리됐기 때문이라고 이제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닉슨 쇼크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브레튼 우주 체제는 근본이제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런 근본이 체제를 아주 폐쇄적이고 이제 불투명하게 관리하면서 이렇게 존재하지도 않은 금을 기반으로 화폐를 찍어냈던 거죠. 근본이제. 원래 근본이라는 건 뭐죠? 금이 존재해야만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데 이렇게 탈중앙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금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화폐를 찍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이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이렇게 중앙 독점적이고 장부가 불투명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즉 탈중앙화시키고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자, 화폐 발행 근본이제로 기반으로 설계하는데 중앙 시스템이 안 된다. 탈중앙 시스템이 안 된다.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장부를 모든 사람한테 투명하게 공개하는 분산 장부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암호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정리하면은 이런 근본이제를 탈중앙 시스템과 분산 장부 기반으로 설계를 하고 이를 암호 기술로 구현한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도대체 무엇을 만든 걸까요? 자,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사토시 나카모토의 기록들을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조금 연계해서 상호 연계해서 한번 추론해 보겠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었는지. 자, 누가 약자에게 프라이버시를 강자에겐 투명성을 외쳤던 사이퍼펑크가 왜 과도한 화폐 발행에 따른 문제점 불식 및 중앙기구의 불신 문제 해소를 위해 어떻게 근본이제와 유사한 화폐 발행 방식인데 그것은 탈중앙화 분산장부 암호 기술을 이용하여
무엇을? 디지털 골드 기반 피어 투 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 이렇게 이제 한번 저는 이제 그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앞서 이제 살펴본 내용인데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이제 화폐 시스템이라는 것은 시스템, 장부, 화폐로 이렇게 구성될 겁니다. 근데 시스템적으로는 이제 탈중앙화된 시스템, 장부는 이제 분산화된 형태, 그리고 화폐는 근본이제 기반 설계였을 겁니다. 근본이제 기반 설계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을 기반으로 화폐를 발행한다는 게 아니라 화폐 발행 통제 메커니즘 관점에서 근본이제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자, 이것을 그러면 이제 구조화해서 표현하면은, 자, 탈중앙 시스템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중앙 시스템 없이 모든 노드가 평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거. 그리고 탈중앙 기반으로 해서 장부가 이렇게 분산된, 모두 이제 각 개별 노드가 이제 장부를 소유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산 형태가 될 거고, 그리고 이런 탈중앙화 분산 장부 기반으로 화폐 발행과 유통 메커니즘이 설계된 이런 형태가 비트코인이지 않을까.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도 이런 모습이고요. 자, 이를 다시 이제 그 탈중앙 분산 관점과 근본이제 관점에서 이제 구분해서 검토하면은, 자, 탈중앙 시스템에서 장부는 이렇게 분산되어 존재한다 그랬죠. 자, 장부가 이제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부에 불일치가 발생하겠죠. 전파되어야 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합의되는데 일치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장부에 이제 어떤 일치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이런 합의 과정을 통해서 장부의 일치에 도달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탈중앙 시스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부가 어떤 상황에서도 탈중앙 시스템이 없다 중앙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탈중앙 환경에서는 어떤 환경에서도 장부가 절대 수정과 이변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차단시켜버리는 설계 방안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근본이제 관점에서 보면은, 자, 비트코인이 근본이제에서 발행 방식, 어떤 이런 예측 방식이 비트코인의 이런 게 근본이제와 거의 똑같다는 거죠. 거의 동일. 한정되고 채굴이고 이렇게 예측 가능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근본이제 화폐 시스템을 이렇게 구조화 시켜봤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이것을 좀 더 상세히 표현하면 이제 이런 형식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요. 자, 각 노드들은 각자 이제 주어진 시간 동안 경쟁적으로 10분이라는 수 동안 경쟁적으로 화폐 발행에 이렇게 참여합니다. 가장 먼저 화폐를 취득을 한 사람에게 이제 보상으로 이제 화폐가 지급되면서 화폐가 발행이 되는 거고, 동시에 이제 화폐 발행과 동시에 장부가 이렇게 생성됩니다. 이 장부가 생성된 장부를 이렇게 전파시켜서 새로운 장부가 이렇게 합의에 도달합니다. 즉, 화폐 발행량, 어떻게 발행량 이렇게 한정되어 있고, 발행하는 방식도 이렇게 10분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이죠. 자, 어떠한 중앙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자, 이렇게 모두 참여해서 경쟁하고 보상을 통해서 시스템이 이렇게 스스로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가장 먼저 작업을 한 노드의 장부를 이렇게 전파시키는 방식으로서 장부가 합의에 도달하는, 장부를 일치시키는 그런 메커니즘도 이렇게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메커니즘과 어떤 작동 원리, 이거는 이제 그 다음 강의들에서 이제 조금 아주 상세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까지 해서 이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탄생 배경과 이제 구조적 개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알아봤고요. 자, 다음 11강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작동 메커니즘, 그리고 작동 원리, 그리고 작동 절차, 그리고 이제 그걸 구현하기 위한 세부 기술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